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용인예술과학대 정성현 선생입니다. 시사위원님 이렇게 앞에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와 문화부, 환경부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독서 새물결 모임이 주최한 제21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초등학교 단체전 충암초대 매곡초 결승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상에서는 환경덕후 오총사가 간다, 지켜라 지구환경,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살리자고인데요. 토론 주제는 환경보호가 산업 발전보다 더 중요하다입니다. 먼저 팀 소개 있겠습니다. 간단히 찬성팀, 반대팀 순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리타스팀 팀장을 맡은 임준서입니다. 저희 팀 베리타스는 진리의 진리를 뜻하는 명칭으로 우리 베리타스 팀은 이번 토론대회에서 논리의 법칙에 무슨되지 않는 바람 바탕으로 문제의 작품과 기자를 설치해주는 일을 투명하고 잘하였습니다. 토론을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킹 오브 디베이트 코드 팀입니다. 토론의 왕이 되고 싶은 저의 의지를 담아맞는 팀명인데요. 정정당당하고 즐거운 승부 가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소개 잘 들었습니다. 서로의 특징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토론자 여러분은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 교육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팀 첫 번째 발제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준서입니다. 먼저 주장에 앞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업 발전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발전하는 것이고, 환경보호란 개인, 단체, 정부에 의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며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만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산업 발전보다 환경 보호도 중요하다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을 위협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부터 지크라 지구 공격 60쪽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나고, 이러한 고대 바이러스가 현대 과학으로 일병에 오른 무서운 전염병을 일으켜 인간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세상부터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살리자고 제1장 기후위기 편에는 지구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이상기후 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폭우, 폭염, 한파, 대형사건 등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지크라 지구환경 55쪽 초공구호 버섯 사항의 시설에는 추가로 살해에서 알 수 있으니 기후변화는 수분이 상승되어 추가로 3일 사라지면서 기후난변이 생기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에 외에도 렌치노일 건강위원회 2019년대로 따르면 전세계 추정 사망자 중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죽음이 40%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멸종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부터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살리려고 170년부터 178쪽에는 20세기, 21세기에 인구 속도가 5배나 빨라지고 있으며 대멸종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동사의 기본을 이끄는 비약이 130발에서 130도에서도 아바드 열정이 파괴되고 있고, 산업 메카니즘은 물론 해양 생물들을 플라스틱으로 죽는다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사이언스 타임 2019년 10월 14일에 따르면 인류의 무분별한 생태계의 손으로 인해 육지의 75%, 바다의 66%를 이루면서 100만 명에 달하는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인류는 심각한 식량량, 동물종말에 시달릴 것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대팀의 교차진님이 반론, 재반론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고대 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난 예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고대 바이러스 예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등이 있습니다. 또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초반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물이 점점 올라가면서 여러 도시 혹은 국가들이 잠기고 있다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 오염을 기술로 막고 계셨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근 해수면 상승했다
따라 다 여러 도시가 침수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방벽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물이 높아질 때쯤에는 방벽을 세워서 막고 그 기술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방벽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방벽으로도 최근 지구온난화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벽들로 그런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질문하면 그런 해수면 상승이 되지 않으려면 환경보호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최대한 지구온난화를 시키지 않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개인이 어떻게 하면 지구온난화를 안 시킬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기를 안 쓰게 되면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것입니다. 전기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자주 보는 TV를 접하지 못할 것이고, 또 밤에는 불을 켜지 못할 것이며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기를 아예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줄이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안 쓰는 콘서트를 뽑는 방안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멸종위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려면 산업 기술로 이제 이런 종 보호 기술을 발전해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멸종이 일어난다 해도 지금의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많은 100만 종에 달하는 동식물들이 그런 산업발전으로 인한 기후에서 살아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멸종 말고 저는 일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멸종위기 동물을 복원하거나 보호하려면 그만큼의 자본금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것은 모두 산업 발전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멸종위기 동물도 또한 기후를 더 조정하거나 아니면 종을 더 단축시킬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런 산업 발전이 항상 모든 것은 아니고, 또한 그런 기후를 맞춘다고 해서 원래처럼 기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누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대멸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멸종이 언제쯤 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간다면 많은 과학자들이 2100년 안에 지구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그 2100년 안에 환경보호로 지구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네, 환경보호를 하면 2100년이 아닌 더 오래 지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적 차원이 나서야 될 텐데, 이 국가적 차원이 나서려면은 국민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식을 개선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 인식을 어떻게 바꾸실 거라고 하십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부가 기업에게 후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후원해주는 이 자금은 기업, 산업 발전하는 기업에서 세금을 가져가거나 국민들이 일해서 얻은 세금을 가져가서 이걸 다시 재분배하는 것인데, 이런 생산적인 활동이 있으려면 산업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산업 발전이 없으면은 이걸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 발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산업 발전을 강제적으로 높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빨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데 이제 3조 원이 들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5,800억 달러의 총 손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쓰레기를 아예 없애는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고 쓰레기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를 처리하면 돈은 기분입니다. 돈은 산업 발전에서 나옵니다. 산업 발전은 더 중요시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쓰레기를 최대한 버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레기를 최대한 안 버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 배달앱에서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용도 용기가 개발된 것은 산업 발전을 하여 기술로 개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기술이 있어야지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으므로 산업 발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이 결국 환경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보호를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환경 보호를 더 중요시하면 산업 발전을 좀 더 덜 중요시하자는 뜻이고, 근데 산업 발전을 덜 중요시한다는 뜻은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팀 1 발제 있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드팀의 제1 발제자 박창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란 자연, 인공 구조물 등을 포함한 생물이 영향을 미치고 받는 모든 것들이라 하고, 환경보호란 이미 파괴된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또 산업발전이란 산업발전을 통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이제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보호보다 산업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발전을 하여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을 보호해 나갈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산업발전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장의 근거로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살리자고 육식적으로 참고하면 우리가 먹는 소를 기르는 과정에서 소가 메탄가스를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요즘에는 과학기술로 식물을 고기로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살리자고 201쪽을 따르면 도로 위를 달리면서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수소 자동차는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 대기 오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050년까지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써 과학기술로 인한 대체육은 이미 시장에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로 인한 환경보호는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발전을 하여 환경보호를 할 수 있으니 산업발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국제주장의 근거로 지켜라 지구환경 31조 스위스의 사례를 들면 알프스 산맥에는 많은 공장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아름다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들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활용해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가며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산업발전을 하면서 동시에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교과서 6학년 1학기 93조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보면 과학기술로 이미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는 직업이나 복원된 장소가 나옵니다. 야생동물 생태복원사가 복원한 황새, 반달가슴곰, 한국호랑이, 한국여우, 따오기 등 여러 동물들이 과학기술로 복원되었고 하천 생태계가 복원한 여러 하천들이 이야기해주듯 과학기술로 종보고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멈출 수 없을 만큼 늦었고 늦지 않았더라 해도 환경 파괴를 아예 멈추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오히려 산업발전을 하며 과학기술력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산업발전을 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도 있는데도 아예 산업발전을 막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보호보다 산업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41초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팀의 교차질 및 반론, 재반론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 발제 잘 들었습니다. 주장에서 과학기술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학기술이며 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DNA를 복원해 그 비슷한 종과 교배를 하거나 혹은 그 교배하는 기술로 높여 생물들을 복원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확한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확한 사례로는 매우 많습니다. 태백산 여우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졌는데 복원되었고 반달가슴곰, 황새, 따오기 등 수많은 종들이 거의 사라질 뻔했다가 종 복원으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축을 키우는 메탄가스가 많이 나와 식물을 사용할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생태계 파괴 아닙니까? 소가 키우면서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것보다 식물을 키우는 것이 훨씬 저는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물 말고도 다양한 방법의 대체육들이 있습니다. 곤충들을 갈아서 만들거나 혹은 단백질만 추출해서 만든 또 다른 대체육 혹은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배양육 등 식물 이것 때문에 만약에 환경 파괴가 된다면 다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열려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수소 자동차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수소 자동차는 현재 많은 위험을 갖고 있고 아직 판매는 여력이 가소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실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늘려가는 추세이고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닥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 자동차보다 안전하고요.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나지 않아 편안한 운전이 가능하고 한 사용자의 인터뷰 중 수소차 사용 시 약 3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자동차를 살 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연료비도 저렴하며 수소 H인 저희까지 공유가 보호가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수소 자동차가 폭발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런 위험을 겪고 살인하는 것에 그렇다면 국민들이 수소 자동차를 사용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1년 자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일반 자동차도 폭발을 합니다. 일반 자동차도 폭발하고요. 일반 자동차가 더 많이 폭발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수소 자동차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수소 자동차를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닌 물론 일반 자동차도 폭발하긴 하지만 수소 자동차는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수소는 터지기 쉬운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의 H가 공기에 수소는 이제 분해를 해서 만드는 그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수소를 그대로 쓰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누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그 과학기술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실현되지 않은 과학기술 맞습니다. 또 이를 사용해서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낙관적 믿음이 아닙니까? 오히려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아이디어가 고갈된 것이 아닌 아이디어는 계속 무궁무진하게 무한대로 뻗어나오고 있고 이 과학기술로 환경보호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산업 발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발전이 환경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환경보호의 주범은 산업발전인데 그렇다고 산업발전을 하면 환경보호가 지속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산업 발전을 점점 친환경적인 산업 발전으로 바꾸어가면 우리의 불편함은 크게 없대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환경 산업은 환경 보호의 목적이 아닙니까? 환경 보호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두 마리를 다 잡는 것이라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환경 산업이 오직 친환경적이지만은 않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인데 어떻게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면에는 양날성이 있듯 모든 면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에도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은 모든 것에 있는데도 이 산업 발전만 단점이 있다고 주장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저는 시간을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과학기술 발전하는 5종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기가 합의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진짜 좀 네, 2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찬성팀 이발기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찬성측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민진입니다. 저는 산업 발전보다 환경보호가 더 중요하다에 적극 찬성하며 우리의 주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구 환경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며 생물과 미래 후손까지 공유해야 합니다. 대상조서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살리자고 목적에서 지구는 우리 인간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에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면 안 되는 짐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구 환경은 우리 인류와 미래 후손까지 함께 공유해야 하므로 보존해야 합니다. 초등과학 교과서 5학년 2학기 생물과 환경 단원에서 깨진 생태계 평형을 다시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대상조서 지켜라 지구환경 제94쪽에서는 그동안 산업 발전을 강조한 나머지 환경 파괴를 초래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8랑 20년 7월 2일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서 언급했듯이 인간 때문에 피해를 본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환경 오염으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상조서 지켜라 지구환경 75쪽에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연간 폐기물 처리 비용이 23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겨레 21년 9월 7일 기후위기 경제손실 10년 전 추정비의 6배 전망편에서 기후변화가 2100년까지 세계 경제손실이 2011년 부족보다 6배 많을 것으로 전망한 것처럼 앞으로 경제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 블로그 22년 5월 9일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라고 표현했다면 기후변화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생산성 저하,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기업들의 수출입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전환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알리백에 가입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환경 보호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처럼 지구 환경은 미래 후손까지 공유해야 하며 환경 오염은 경제적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산업발전보다 환경 보호가 더 중요하다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6초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박대팀 교차 질의 반론, 재반론 있겠습니다. 시간 5분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작해주세요. 미래 후손을 위해서 우리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존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산업 개발을 하면서 이 산업 개발 기술로 이를 실천시키면 어떻습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살리자고 해서는 대멸종 인간하고 그것이 2100년까지 계속 산업 발전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의 기간 동안 산업 개발 없이 오직 인간의 힘으로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그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을 하면은 환경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노력의 사례가 지금 현실 실천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개인의 일로는 그 개인이 가정에서 실천을 하고 또 대중교통 운동을 하고 또 정부는 친환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또 친환경적인 산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환경보호를 중시하지 않는 것은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고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산업발전을 소홀히 하는 것 또한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초래합니다. 이해되는 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경 보호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그 경제 악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 교과서를 얘기하면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환경 보호를 하면 이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보호는 자연을 그대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우리 편리함을 있는데 이에 대해 사람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사람들이 좀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참으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좀 불편하더라도 산업 발전을 좀 뒤로 하고 오히려 더 환경 보호를 먼저 한 다음에 산업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환경 보호를 한 다음에 다시 산업 발전을 하면은 탈선주의 주장대로 산업 발전은 환경을 파괴하니까 환경을 되돌려놨다가 파괴했다, 환경을 되돌려놨다가 파괴했다 이것을 반복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걸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고 환경 보호를 설치한 다음에 반대 측에서 주장하셨던 친환경적 산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환경 보호가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보호는 많은 사람들의 편리함을 앗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쌓일 것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불만도 없고 불만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불만도 없고 편리하고 또 자연도 보호하는 산업 발전을 이용해서 친환경 기술을 이용하면은 사람들의 불만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자연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편리함을 추구하면 인간의 멸종 위기에 닥칠 수도 있고 과학기술은 불확실하고 환경 파괴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진짜 불만을 불가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불만을 불가피할 수 없을 바에는 산업 발전을 통해서 이 기술로 차라리 이 친환경 기술로 이용을 하면 사람들도 편리함을 많이 잃지 않고 또 환경도 보이는 건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편리함을 추구하면 인간의 대면적 위기에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누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탄소 중립제를 참고하면 2-3년 안에 3년 안에 0.5도만 지구 평균 상승률을 돌릴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40년이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SNS와 TV를 통해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 발전으로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네? 폐기물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반박하겠습니다. 쓰레기가 그냥 아예 안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에너지로 만드는 게 그냥 땅에 버려지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율을 따지고 5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반대팀이 발제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드팀의 제2발제자 남윤서입니다. 환경보호보다 산업발전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산업발전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살리자고 192쪽에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발전기들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을 대비하여 산업발전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연의 바람을 이용해 풍력발전기라는 발전기를 만들고 이에 더욱 새로운 산업을 이용해 해상풍력까지 탄생했듯이 자연에 있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여 친환경적 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참고도서 국가의 탄소에너지 이야기 66쪽에는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각종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가연성 폐기물로서 변환 과정을 거쳐 여러 형태의 연료로 생산한 폐기물 에너지를 산업 발전으로 이루어낸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책 126쪽부터 131쪽을 참고하면 백열 등은 많은 열을 발생시켜 에너지 손실이 매우 크고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의 약 95%가 열을 내는 데 사용되며 약 5%만이 빛을 밝히는 데 사용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꼭 선포되는데요. 그 산업 발전을 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90%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며 수명까지 긴 LED 조명이 발명되어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산업 발전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산업 발전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인간의 생활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살리자고 207-208쪽에는 고단열, 외부 차량들 등의 기능을 가진 패시브하우스와 고효율 설비, LED, 신재생 에너지 등의 기능을 가진 액티브하우스를 결합한 제로에너지 주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 발전이 환경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역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연 친화적으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말할 필요가 없고 첨단 산업 기술의 발달로 건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산업 발전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자연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단기간에 보호할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38초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의 교차질 및 반론, 재반론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네,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첫 번째 주장으로 왜 풍력 발전과 해상 풍력을 말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풍력 발전과 해상 풍력이 현재 많은 주민들에게 소음 공해를 입히고 또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에 대해서 풍력 발전기는 더욱 더 뛰어난 개발 산업 발전을 거쳐서 날개 없는 풍력 발전기가 탄생했습니다. 이 날개 없는 풍력 발전기는 진동으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이처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산업 발전으로 인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민의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민의 반발도 산업이 발전해서 해상풍력까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면 어민의 반발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해상풍력도 이 풍력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폐기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에너지 폐기물 비율이 아주 극소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 쓰레기가 그냥 처리되어서 쓸모 없어지는 바에는 그냥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생산하고 필요 있게 만드는 기술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렇게 조금이라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 개발된 풍력 발전은 발전할 때 쓰이는 그 날개 없는
것은 어느 정도 비율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풍력. 그 정확한 비율은 조사해보지 못하였지만 이 진동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점 확산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제로 에너지 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는 어디에 설치되었으며 얼마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단 울산 사옥에 실천된 사례와 여러 곳에서 실천된 사례가 있고요. 인터넷에 자료를 검색해 보았지만 정확한 비율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방안이 대책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산업 발전을 통해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증거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제로 에너지 주택을 건설할 때 아예 환경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아예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모든 기술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단점보다 크기에 저는 이 산업 발전을 더 추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주장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는 있긴 하지만 제로가 되기에는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오염도 있고 또한 탄소 배출도 많이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의 근거를 하는데 제로 에너지 주택은 이 액티브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를 합쳐서 만든 것이므로 이 태양열을 받아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써서 전기세를 0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 안에서만큼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 수 있고 이가 더 확산된다면 전국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액티브 하우스와 패시브 하우스를 합치는 것처럼 전기세는 제로가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과연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탄소를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로 에너지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보면은 탄소 배출량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누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그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예로 든 것은 전기 저장 장치와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인데요. 이들은 이미 많이 분포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이 토론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적인 산업 발전이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더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러 군데에서 일단은 수소자동차를 엄청나게 활발하게 사용해 길거리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태양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업 발전이 환경을 깨끗이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경 오염의 기법을 산업 발전이었는데 좀 이해가 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주장이 친환경적인 산업을 개발하고 자연에 5분 있는 것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전략 협의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를 네, 2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최종 발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업 발전보다 환경 보호가 더 중요하다. 논쟁 찬성팀 최종 발언을 맡은 김단희입니다. 반대팀에서는 산업 발전보다 환경 보호가 더 중요하다. 문제에 대해서 첫째, 과학 기술로 산업을 발전시켜 친환경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새로운 산업 발전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상대팀이 제기한 과학기술이 생태계 복원에 도움을 줍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 팀도 수용합니다. 또한 오늘 토론에서의 쟁점은 산업 발전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였습니다. 이 쟁점에서 우리 팀은 이런 산업 발전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며 이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가 더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며 산업 발전보다 환경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대상조사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살리자고 177페이지에 보면
지구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지구의 불멸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139페이지에 보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인류와 생물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기후위기는 세계 곳곳의 기후환경을 변화시켜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구환경은 생물과 미래 후손까지 공유해야 하므로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며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에 우리 팀은 산업발전보다 환경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43초 사용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드팀의 선발대장 양강호입니다. 환경보호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업발전은 편리하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산업발전을 소홀하는 것을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 팀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환경보호보다 산업발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과학기술 산업발전을 통해 얻어서 환경보호를 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으로 산업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를 기를 때 환경에 유해한 메탄가스가 방출되는데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식물로 고기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한국호랑이, 한국여우 등의 동물들과 생태계를 보호, 즉 동복원을 하는 등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환경보호를 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또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산업발전을 하고 있지만 기술을 아직도 아름다운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한국 호랑이, 한국 여우 등의 동물들과 생태계를 보건, 즉 보건을 하였습니다. 둘째, 산업발전을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탄소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한 폐기물들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가해성 폐기물들을 다양한 형태의 연료와 폐기물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산업발전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열을 내는데 약 95%가 사용되고 오직 약 5%만 배출되는 데 사용되므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화력 발전을 많이 해야 합니다. 화력 발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환경은 더 오염됩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을 하여 90%까지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LED 조명을 개량하였습니다. 또 액티브 하우스와 패시브 하우스를 결합하여 산소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산업 발전이 아주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발전을 하더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최고의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44초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찬성 충암급의 반대 4곡조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잠시 후 심사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에 협조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 대표분 먼저 토론 소감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결승전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수험초랑 엄청 재밌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서 너무 행복했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씨.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전국 토론대회나 결승전을 가게 되었는데 되게 재밌었고 또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알 수 있었기에 더 즐거운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잠시 심사위원님들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한 번씩 더 토론 소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결승전까지 올라오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상대팀의
그 기상과 교차지를 들으면서 더욱더 많은 걸 알 수 있었고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결승전이다 보니까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즐겁게 해서 너무 고마웠고 다음에도 토론할 수 있으면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충암초등학교와 함께 결승전까지 올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얼떨결에 결승까지 오게 되었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결승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와서 초원초와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여러분 쟁쟁한 토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깊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충암초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저희 심사위원장님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라는 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되게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라서 초등학생들이 토론하기엔 쉽지 않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은 되게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 공부를 많이 했구나, 정말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토론 시간을, 특히 재반론과 반론 시간에 그 5분 시간을 채워서 끝까지 집요하게 질문하는, 집중 있게 질문하는 모습은 정말 결승전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할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직접 미래 세대로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세대로서 예를 들어서 제로 에너지 주택으로 과연 지구의 탄소 배출 문제를 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동물 멸종위기 동물 복원으로 그 멸종위기 동물의 가속도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꾸준히 연구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고 실천가로서 행동을 보여주는 것까지 여러분이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하며 오늘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심사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런 부분 잘 보완해서 다음 토론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 선생님들 모임이 주최한 제21회 대한민국 독서 토론 초등부 단체전, 우리 충암초 대 내곡초 결승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